자, 계속해서 앞 시간에 이어서 이제 홀보스에 이어 자, 오른쪽으로 회전해서 돌려보시게 되면 자, 상단부의 홀보스가 생성하면서 자, 가운데 있는 연결된 커넥트 부분에 자, 솔리드 부분은 삭제를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몸통 자, 4mm 두께, 5mm 두께 사이에 있는 자, 이 부분은 삭제를 자,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이 기능을 이용해서 드레서 피처 마지막 리무브 베이스를 이용해서 간단히 내가 제거해야 될 자, 면을 선택한 뒤에 확인해 주시면 자, 상대방 몸통에 자, 경계가 되는 부분으로 자, 안에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자, 삭제를 해 주게 되겠습니다. 쉽게 제거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는 포켓 작업을, 홀에 해당하는 포켓 작업을 다시, 자, 프로파일, go to 프로파일, 데피니션 창으로 들어가서, 홀보스와 마찬가지로, 자, 상단부, 그 다음에 아래쪽 부분에 대한 서클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해 주면서, 자, 확인, 모아 버튼. 자, first도 끝까지, second도 up to last로, 자, 끝까지. 앞뒤로 끝까지 홀이 구멍이 뚫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앞뒤로 자, 구멍이 자, 확실하게 자, 뚫린 상태고요. 자, 이제는 배면도 쪽으로 뒤로 자, 돌렸습니다. 자, 뒤쪽 부분에 우리가 그려줘야 될 부분이 바로 스케치가 됩니다. 리브가 됩니다. 리브 부분의 형상인데 자, 다시 한번 노트랑 확인해 보시면 리브 두께는 2T 세로 가로 모두 자 폭이 2T고 몸통에 자 남아있는 솔리드 몸통 배면도 쪽 두께도 엣지가 2T입니다. 그리고 간격은 일정하게 작업해라 라는 부분에서 세로 부분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바로 가로 부분에 해당하는 요 간격을 이야기합니다. 자, 위에 홀센터, 아래 홀센터가 바로 우리가 자, 요 A라고 이름을 명명했던 50mm의 길이 치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 50mm를 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네 칸으로 나누어서 자, 그러면 12.5가 되겠죠. 자, 그 간격으로 항상 일정하게 가져가도록 하는 자, 리브 생성 들어갑니다. 첫 번째 우리가 초급 방식의 모델링 방식을 취하면서 뒤쪽 부분에 우리가 리브를 만들기 위해서 몸통 부분의 살을 2mm 안쪽으로 파내는 작업 기억하실 텐데요. 자, 그 부분은 우리가 패드 첫 번째 작업을 define이라고 정의를 하신 뒤에 자, 지금 뒤쪽 부분을 돌려놓은 상황입니다. 자, 앞뒤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자, 3차원의 스케치는 항상 포지션드 스케치로 진행하셔야지만 자, 면을 선택하셔서 뒷면입니다. 뒷면. 자, 다음 origin projection 포인트로 항상 센터 포인트 잡은 후에 자, 이렇게 뒷면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H축 마이너스 Y 방향 V 세로축은 플러스 Z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마스터 스케치가 보여지는 상황이지만 자, 아프레이션 네 번째 아이콘 안에 마지막 아이콘이죠. 옵셋으로 자, 엣지를 찍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엣지를 찍으면 마스터 스케치가 선택이 되어지는 부분이고 우리는 솔리드의 면을 선택해서 안쪽이냐 바깥쪽이냐를 자, 정의해 주는데 일단 안쪽 하셔도 되겠지만 자, 선이 잘 보여지지 않으니까 바깥쪽으로 먼저 마우스를 지정을 해서 자, 여기 나타나는 가운데 치수를 수정으로 9를 마이너스로 해서 자, 안쪽으로 2mm 일정하게 자, 간격을 띄웁니다. 자, 카티아 버전 이전 버전에서는 이 옵셋 작업을 진행하면서도 일부 버그가 존재하므로 간격을 띄울 때 전체 면을 선택해서 안으로 띄울 때 선의 일부가 잘려지는 버그 영상도 간혹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은 자 그렇지 않고요.
자, 3D로 나가서, 자, 이 부분은 마스터 스케치에서 우리가 추가로 그린 부분이 아니라 별도로 한번, 자, 그려보는 부분입니다. 3차원의 솔리드 몸통 전체 형상과 링크를 2mm 안쪽으로 가져가는 작업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포켓 작업으로 자, 그려진 스케치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타입을 up to last가 아니라 2mm 자, 안쪽으로 솔리드 자, 몸통 쪽 뒤쪽을 2mm 깊이로 자, 옵셋 치수로 스케치에서는 안으로 2mm 들어간 상황이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리브를 만들 내면도 쪽에 살을 2mm 두께로 깊이도 2mm입니다. 자, 한 번 더 도면에서 확인하시면 컨스턴트 일정하다라는 의미고요. 자, 그리고 섹션 단면에서도 배면도 쪽에서 2mm 치수 자, 확인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결과를 다시 define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이런 상태로 작업이 진행됐고요. 자, 이제 세로 리브 만들어 보는데 세로 리브는 자, 어디에서 만들 거냐 하면요. 자, 포켓 만들어진 요 위치를 define 해 주시게 되면 자, 여기서 세로 리브를 한번 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 리브 만들기 위해서 자, 패드 작업을 한번 추가를 하는데요. 자, 스케치 셀렉션을 Go to Profile Definition으로 가셔서 자, 요 세로 리브를 선택해 줍니다. 자, 엣지 하나를 찍으시고 OK 확인 버튼 후에 자, 화살표를 유심히 확인해 보시면 배면도 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자, 요 안으로 들어가는 화살표 방향이 지금 플러스 X 방향으로 향하는데 리브는 우리가 반대 방향 배면도 쪽으로 나와야 되니까 리버스 디렉션 한번 눌러주시고 또 자, 리버스 사이드 방향 화살표 방향으로는 자, 직선을 선택해서 두께가 2mm인 리브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우리가 요 틱 옵션이라는 것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자, 우리가 thickness 1 값이 1, 또 thickness 2 값이 2라고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방향으로 우리가 자, 좌측 우측 1mm씩에서 총 두께가 2mm가 정의되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neutral 5를 체크한 뒤에 여기를 2라고 값을 정의해 주시게 되면 자, 되겠고요. 또 지금 현재 스케치가 그려진 평면이 YZ가 되겠습니다. YZ 평면에서 스케치가 그려졌기 때문에 자, 거기서 뒤쪽 자, 이 끝면까지 자, 리브가 생성되어서 자, 이렇게 보여지려면 자, 우리가 뒤쪽 부분으로의 몸통 두께까지가 리브 모양이 나타나야 되니까 5mm까지 디멘전이 5mm까지 생성이 돼야지만 리브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 확인 자, 해보시면서 자, 프리뷰를 한번 눌러보시면 한 가지 추가 설명드릴 부분이 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리브는 자, 직선이 이렇게까지 내려오면서 자, 아래쪽은 아크로 그려졌다 보니까 리브가 이렇게 자, 돌출되어서 삐져나온 부분이 일부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몸통 솔리드 면까지 리브 추가되면서 만들어지고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들은 잘라서 버리겠다라는 게 멀지 엔드라는 체크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몸통 안쪽에 만들어지는 피처 형상들이 자, 바깥쪽에 메인 몸통을 만날 때까지 완성하고 바깥으로 삐져나가는 부분은 카티아가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물론 이 정리를 할 때는 이 높이가 몸통의 포켓 높이가 리브 높이보다 높든지 같아야지만 기능을 작용하고 리브 높이가 몸통 높이보다 높아버릴 경우에는 자, 머지 엔드 기능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케이 확인해 주시면 여기까지 세로 리브 작업이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가로 리브는 방금 만든 세로 리브를
자, 패드 3번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한번 해주시면 자, 가장 마지막에 붙여지게 되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패드 4번을 드래그 하셔가지고 패드 3번까지 끌고 올라옵니다. 자, 그런 다음 손을 놓게 되면 자, 패드 3번 바로 다음으로 자리가 옮겨가게 되는데요. 자, 왜 에러가 났느냐 하면은 동일한 패드 3번이 자, 세로 리브가 있는데 하나도 만들어진 경우죠. 그러니까 자, 제일 밑에 들어갔을 때는 동일한 세로 리브가 만들어져도 형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바로 세 번째 세로 리브 만들어진 다음에 붙여지게 되면 형상적으로 불필요한 작업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수정할 겁니다. 에디트 들어가셔가지고 자, 뭘 수정할 거냐면 스케치가 가로 립으로 자, 수정될 부분이라서 컴플렉스에서 다시 스케치를 다른 걸로 정의해 주겠다로 들어가셔가 기존 거는 삭제하는 거 아시죠? 자, 가로 리브 오케이. 자, 나머지 값들은 맞춰질 거 없죠? 자, 그대로 상태로 오케이 확인해 주시면 자, 바로 가로 리브가 이렇게 자, 생성이 된다라는 거. 자, 이제 요 단계에서 바로 패턴 적용을 하셔도 되고 전체 결과를 보시면서 define in work object로 보시면서 패턴 적용을 추가해도 되는데 뒤쪽 부분에 홀보스 영상이 자 리브 만들면서 다음과 같이 에, 예, 형상이 미완성이 자 일어났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하단 패드 2 부분이네요. 더블 클릭해서 자, 세컨드 리밋 입장을 디멘전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여기 뒤쪽 부분은 6mm로 살을 두께 더하는 걸로 자, 수정을 하면 자, 다음과 같이 앞쪽 부분은 끝까지 가서 1mm가 옵셋되는 부분이고 뒤쪽 부분은 리브 생성과 상관없이 자, 리브 생성 의미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6mm 두께가 더해진다라는 걸로 작업이 취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피처 렉탱글 패턴이라는 걸로 자, 우리가 노트 2번에 해당하는 리브 두께 2t 간격 일정하게 작업을 해라라는 항목을 진행해 보도록 하는데요. 자, 개수 본인 포함한 개수 5개. 자, 여기서 스페이싱. 자, 이 스페이싱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자, 요 개수라는 것도 리브 개수를 의미하는데, 자, 요 항목에,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에디트라는 부분으로 가서, 자, 요 리브 개수의 항목의 이름을, 자, 우리가 한글로 리브 개수라고 정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시면, 자, 리브 개수라는 이름이 육안으로는 보여지지 않지만 조금 이따 스페이싱이라는 작업에서 함수, 에디트 포뮬라, 자, 관계 수식을 정의할 때, 자, 이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스페이싱의, 자, 요 부분도 에디트로 들어가셔가지고, 우리가 간격이라고 이름을 정의해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을 각각 정의를 했으니까 이제 스페이싱, 간격에 우리가 수식을 적용해 보는데요. 일정하게 작업해라 하는 이 항목 때문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수식을 적용하는 에디트 포뮬라. 자, 우리가 첫 번째 초급 모델 방식에서의 리브 간격은 우리가 간격을 일정하게 조정하라라고 하는데 함수는 적용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번 모델에서 함수 적용하는 거 한번 보시면서 잘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에디트 포뮬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 간격이라는 이름이 이제 요 위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창을 조금 확대를 해 보시게 되면 자, 딕셔너리 부분에서는 파라미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작업을 하는 파라미터들의 이름들을 all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변수가 나타나지만 지금 여기까지 스케치부터 지금까지 작업했던 모든 자, 우리가 카티아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라고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가운데 부분에 이름을 바꾸었던 파라미터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rename 파라미터라는 부분에 자, A와 B라는 부분은 마스터 스케치에서 우리가 이름을 정의했던 부분일 겁니다. 자, 리브 개수와 간격은 현재 렉탱글 패턴 작업의 창에서 자, 먼저 리브 개수와 지금의 간격이라는 스페이싱의 이름을 정의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식을 확인해 보자면 요 하나에 대한 간격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길이 값의 나누기 우리의 간격의 개수가 되겠죠. 자, 여기 스페이싱의 간격의 개수가 4개입니다. 그러면 간격의 개수는 어떻게 정해지죠? 리브 개수에 항상 마이너스 1을 하면 그게 간격의 개수가 됩니다. 리브 개수가 5개니까 자, 간격은 원본 첫 번째 거를 빼버리게 되면 다음 번째 리브부터 간격이라는 개념이 생성이 되니까 첫 번째 리브 거를 숫자를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리브 개수가 만약에 이제 10개다라고 하면 간격의 개수는 9개가 되겠죠. 그래서 총 리브 개수 10개에 무조건 첫 번째 리브 개수의 마이너스 1을 제거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간격을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 보시게 되면요. 자, A라는 도면상의 전체 길이 50이라는 전체 길이 값을 더블 클릭하시면 자, 위로 올라오면서 자, 여기에 이렇게 자, 50이다라는 치수가 표기가 됩니다. 자, 거기에 나누기를 하는데요. 뭘 나누느냐 하면은 자, 갈로를 쳐 주셔야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자, 리브 개수 우리가 패턴에서 5개라고 입력되어 있는 그 리브 개수를 더블 클릭해서 받아서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을 해주게 되면 자, 갈로를 소갈로입니다. 닫아 주셔야지만 자, 리브 개수라는 거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가로 리브의 총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패턴 할 때의 첫 번째 항목이었습니다. 자, 거기에서 무조건 첫 번째 원본 개수를 빼게 되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자, 요 간격의 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요 공식 잘 이해해 주시면요 됩니다. 하나의 간격의 공식이 같다. 이퀄 전체 길이 나누기 갈로에서 전부의 리브 개수에서 마이너스 1을 자 해준다라는 공식이죠. 그러면 스페이싱 간격이 12.5라는 값이 나타나면서 자 이제 디렉션 방향은 또 세로로 내려가는 리브를 선택해 주도록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작업했는 모든 형상이 이렇게 자 반복이 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오브젝트 투 패턴이라고 하단에 요 항목 때문입니다. 물론 먼저 가로 리브를 찍고 들어오셔도 되는데 자 먼저 찍고 패턴을 들어왔다면 오브젝트 투 패턴 부분이 리브 항목만 들어왔을 텐데 자 우리가 빈 공간을 선택해서 패드 아이콘을 눌렀기 때문에 카티아 입장에서는 전체 영상을 패턴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서 우리는 패드 4번을 자 별도로 클릭해 줍니다. 물론 여기를 클릭하신 후에 자 여기를 스펙트리에 가셔 찍어 주시면 다음과 같이 패드 4번에 해당하는 부분만 패턴 적용을 하게 되고요. 물론 프리뷰를 눌러봤을 때 첫 번째 가로 리브 길이에 맞도록 자 생성을 하게 되지만 우리 첫 번째 동영상 초급 모델링 방식에서 Keep Specification 작업에 대해서 자,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체크를 하게 되면 OK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자 가로 리브가 작업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가로 리브가 추가되게 되면 자, 여기 아래쪽 하단 부분에 리브가 가운데 구멍이 뚫려야 되는 부분에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거는 패턴의 결과물이 자, 가장 마지막에 존재하게 되는데 자, 요거를 우리는 패드 4번이 가로 리브 첫 번째 거 만든 경우거든요. 자, 드래그를 하셔서 패드 4번 뒤로 갈 겁니다. 자, 손을 한번 놔 볼게요. 그러면 자, 패드 4번 다음에 렉탱글 패턴 마지막 복객 결과를 define이라고 정의해 주시면 됐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측면 쪽에서 바라본 우측면도 쪽에 돌출된 프런트 쪽에 리브 생성을 자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 우리가 초급 영상에서도 작업 방식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요거는 마스터 스케치와는 별도로 마지막 피처로 자, 측면 쪽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스케치 평면은 ZX로 확인해 줍니다. 솔리드 옆면 아닙니다. 프로젝션 포인트는 항상 우리가 최초 생성한 원점. 자, H축 오른쪽, V축 위쪽으로 보여줍니다. 오케이. 들어가게 되면, 자, 여기서 프로파일 스케치는, 자, 최초 좀 떨어뜨린 상태에서, 자, 이렇게 그린 상황입니다. 컨스트레인트, 자, 요 거점을 솔리드 부분에, 자, 여기에 일치 조건 걸어주시고, 자, 요 선이 요 거점과 길이 그리고 요선이 요 아래쪽 거점과의 길이. 자, 도면에서는 1.5와 3mm의 치수를 갖습니다. 자, 여기가 1.5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3m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 스케치는 별도로 자, 마스터 스케치와는 별도로 자, 패드 작업으로 우리가 진행해 봤었습니다. 스케치를 선택 후에 자, 오픈된 스케치다 보니까 틱 옵션 체크해 주시고 자, 요 경우는 정면도 상에서 업투 플랜을 이용해서 요면까지의 옵셋 마이너스 2 자, 세컨드도 업투 플랜 기능 이용하셔서 자, 요면에서 마이너스 2 자, 다음은 티크니스 2 값이 2가 되면 바깥쪽으로 두께가 자, 더해지게 되고요. 티크니스 1은 제로로 해서 안쪽은 두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프리뷰 하셔가지고 OK로 자, 결과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자, 작업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저장 한번 눌러 주신 후에 이 마스터 스케치의 활용도에 대해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노트란 4번 항목에 파라메터 ABCD의 최초 값은 자, A가 50, B가 각도의 85도, C는 아래쪽 홀 지름으로 6이 되어 있었고 D가 바로 리브 개수를 의미합니다. 자, 리브 개수. 자, 근데 자, 그 항목들을 다음과 같이 변경을 했을 때 에러가 나지 않도록 작업을 하게끔 하는 게 자, 이 두 번째 중급 모델 방식의 마스터 스케치를 활용한 작업이기도 한데요. 물론 초급 방식으로 해도 에러 나지 않도록 작업이 할 수가 있는데 최초 카티아 관련 뭐 자격증이나 또는 기사, 기능사 자격증 부분에서도 자 이런 식으로 변수화해서 자 최초 도면에서 나온 치수를 모델링을 끝내고 자 다른 값으로 변경을 했을 때 에러 나지 않도록 해라라는 그런 문제들이 간혹 자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마스터 스케치로 들어가게 되면요. 자, 이 앵글 값이 85도가 90도로 바뀌도록 되어 있고 50이 자, 80으로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70인가요? 예. 뭐 80으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 마스터 스케치 내부적으로는 에러 나는 게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자, 아래쪽에 D 6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는 18mm로 또 변경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마스터 스케치에서는 에러 나는 자 부분이 없죠. 그럼 3D로 나갔을 때 3D 입장에서도
다음과 같이 에러 없이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에 돌출된 리브도 자 따라가겠죠. 또 뒤쪽에서 바라봤을 때 리브 개수 변경을 위해서 패턴을 들어가서 5개라고 리브 개수 되어 있는 것을 8개로 변경을 한번 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는 10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해 봤을 때 다음과 같이 리브 개수가 10개로 변경된과 동시에 자 뭐를 유지합니까? 바로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조건을 맞춰줬다는 겁니다. 자, 간격을 일정하게 작업을 할 것을 자, 그거를 일일이 우리가 자, 패턴에서 개수가 늘어난다든지 또는 전체의 자, 길이가 늘어난다고 해서 일일이 그 간격의 개수를 계산해서 수정해서 입력한다는 것 자체가 번거롭게 되는데 자 이렇게 공식화해서 함수로 적용을 한다면 이런 개수나 치수 변경 후에도 쉽게 데이터를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모델 여러분들 특징 확인해 보시면 레퍼런스 데이터의 마스터 스케치를 모든 피처들이 공유를 한다 하는 거. 자, 그게 바로 중급 모델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 스케치를 꼭 레퍼런스 데이터의 마스터 스케치가 아니라 자, 모든 피처의 마스터 스케치를 아무 스케치 들어가셔도 모두 동일한 스케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 링크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자, 이 레퍼런스 데이터에 자, 주요 스케치 하나만 컨트롤을 잘 하게 되면 3D 결과물의 모델을 잘 관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프로세스를 잘 공부해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